자, 오늘은 증여세 신고 방법과 모르면 손해보는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증여, 상속, 그리고 절세는 우리들의 자산관리, 그리고 인생에서 모르면 손해죠. 이번에는 증여세 신고 방법과 면제 한도를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지혜롭게 절세하는 방법, 그리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증여세란 뭡니까? 국세 일종으로 상속세처럼 무언가를 대가 없이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죠. 차이점은 증여세, 누구에게서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 상속세,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받는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 번 돈인데 왜 자식한테 물려줄 때 세금을 가져가냐? 이거 이중과세 아니냐? 이렇게 화를 내실 수도 있지만 저도 이해는 합니다. 조세 이론상 과거의 부에 대한 청산과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를 하여 빈부격차를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존재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보통 증여세는 언제 낼까요? 자식들이 결혼할 때, 독립할 때 부모님에게 집값을 지원받죠? 보통 이럴 때 과세 대상으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증여받았다 해볼게요.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일까요? 먼저 세율 항목 보시면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부과가 되죠. 누진공제 항목은 누진세 계산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미리 제하는 금액으로 이해해주세요. 그럼 단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증여세 세율 계산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액 빼기 누진공제은 증여세가 나오는 건데요. 만약 2억 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3천만 원이 됩니다. 이 계산에 따르면 말이죠. 그런데 실제 내야 하는 금액은 3천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누구에게 받았느냐에 따라 세금이 공제금액 다르기 때문입니다. 외이표는 10년 내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재산입니다. 가족이나 친족 간의 증여가 일어난 경우 직전 10년 내 증여받은 총 금액이 해당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면제해준다라는 겁니다. 앞서 2억을 증여받으면 3천만 원을 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는데요. 누구에게 기준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만약 배우자에게 증여받았다면 10년간 합산액 6억 원까지 면제죠. 그러니까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2억 원을 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면 혹은 어머니 10년간 합산액 5천만 원까지 면제죠. 그럼 나머지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네요. 1억 5천 곱하기 20% 빼기 1천만 원, 2천만 원. 그러니까 내가 내야 하는 증여세는 2천만 원인 거죠. 5천만 원은 공제하니까 1억 5천부터 계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억 원은 아버지, 1억 원은 할머니에게 증여를 받았다면 아쉽게도 부담하는 증여세는 똑같습니다. 왜? 아버지, 할머니 모두 직계 존속이니까요. 그러므로 아버지에게 2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2천만 원을 내셔야 됩니다. 계산의 편리함을 위해 함께 제공된 누진 공제액을 참고해보세요. 예를 들어 과세 표준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1억 원 초과해서 5억 원 이하 이 구간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세율 20%를 곱하신 다음에 해당 구간의 누진 공제액인 1천만 원을 빼면 빠르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직계 비속 인적 공제액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금액이 너무 짠 거 아닙니까?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이제 치킨을 시켜 먹으면 기본 2만원 이상부터 시작입니다. 저 어릴 때 한 줄에 1,000원 하던 김밥도 이제 서울 기준으로 4,000원부터 시작이에요. 인적 공제액도 최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상속 증여세를 손볼 예정이에요. 인적 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죠. 성년 기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미성년자 기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에요. 23년 하반기 세법 개정을 기대해 봅니다. 증여세 신고? 안 하면 모르지 않을까요? 꼭 신고를 해야 될까요? 사실 소액이라면 국세청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금 출처를 증빙해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집을 살 때 말이죠. 혹은 사업을 하시다 보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태가 오면 참 머리가 아픕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산세를 맞으면 정말 알거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증여 신고는 증여가 이뤄진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하셔야 됩니다. 만약 3월 15일에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3월 말일로부터 3개월 후인 6월 말까지 증여 신고를 완료하셔야 됩니다. 거래 내용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해서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 가능합니다. 이 신고하는 방법은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저는 부모님에게 돈을 그냥 빌린 겁니다. 나중에 꼭 갚는다고 약속을 드렸어요. 이래도 증여라고요? 일단 세무서가 이를 알고 터치할 경우에 조사관 분들이 보는 쟁점은 진짜 금전을 빌린 건지 아니면 툭 까놓고 증여를 받은 건지입니다. 부모님께 단순 돈을 빌렸다면 꼭 이것을 기억하세요.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공증을 받거나 등기소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아두기, 작성된 계약서에 표기된 날짜에 이자 및 원금을 입금하기. 왜? 돈을 증여받는 것과 빌리는 것의 계산 구조는 아예 다릅니다, 여러분. 빌렸다고 주장하시려면 금전대출에 따른 계약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빌려줘서 받는 이자는 은행 계좌를 통해 받으셔야 됩니다. 결국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세금을 아끼는 증여 방법. 중요한 건 증여 시점을 10년 주기로 분산시키는 겁니다. 만약 자녀 출생 직후부터 증여를 시작했다? 응애 하자마자 2천만 원, 11살에 2천만 원, 21살에 5천만 원, 31살에 5천만 원을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30세에는 최대 1억 4천만 원을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미리미리 자녀에게 증여재산 공제 한도까지 꼬박꼬박 주고 이 자금으로 S&P 500 지수에 장기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2000년부터 2022년까지 현재 S&P 평균 수익률은 6.39%, 2010년부터 22년까지 평균 수익률은 11.79%입니다. 여기에 복리의 법을 더한다면 자녀의 경제적 독립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 과정에서 금융 문해력도 올라가겠죠. 결론적으로 절세 플러스 자산 증식의 최고의 방법은 어릴 때부터 증여 시작 플러스 미국 지수 투자입니다. 증여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3가지가 있는데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잦은 납부 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 세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 서류입니다. 서류는 제출 시점 증여받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고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이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증여세를 간편하게 계산해 보실 수가 있죠.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 모의계산, 증여세 자동계산을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증여세를 셀프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미성년 자녀 증여세를 신고 예시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증여받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자녀 명의로 로그인을 해야겠죠? 로그인하신 다음에 신고 납부 1번, 2번 여기 증여세를 클릭해 보세요. 그 다음에 3번 정기 신고를 클릭하세요. 만약에 기한 후 신고라면 세무사님과 먼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부터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1번 증여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조회 클릭, 하단부 증여자 성명 확인. 2번 전화번호 기입, 보호자 연락처도 가능합니다. 3번 이미 자녀 명의로 로그인한 상태이므로 입력 완료가 되었으니까 확인 버튼만 누르시고요. 4번 이 3번의 과정을 거치면 자동으로 주소가 생성됩니다. 자, 그리고 5번 증여자와의 관계를 선택하기 위해 조회를 하셔야겠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자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예시를 들고 있으니 체크를 해 주셔야겠죠. 마지막으로 7번 저장 후에 이동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증여 재산 종류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현금을 증여한다면 증여 재산을 현금으로 설정하시고 평가 방법은 현금 등 시가로 설정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저장 후에 다음으로 이동하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 공제 금액 설정입니다. 미성년자 증여 공제 금액인 2천만 원을 직접 입력하셔야 면세 혜택이 가능하죠. 공제 금액을 입력 안 했다? 그러면 10% 증여세 납부하는 겁니다. 유의하세요. 이제 최종 화면에서 제출하기까지 누르시면 증여세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이제는 추가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네요. 거의 다 봤습니다. 증빙서류 제출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자녀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을 캡처해서 첨부, 2번 통장 사본을 스캔해서 이미지 첨부. 접수 및 이체 증빙서류 첨부 완료 후에 매출후 접수 처리가 완료되거든요. 완료 후에는 접수증을 위와 같이 확인해 보실 수 있답니다. 정말 쉽죠? 법은 모르면 손해, 알면 이득입니다. 그것이 어떤 법이든 말이죠. 요즘에는 지식인, 어플, 판례 모두 열려있으니 궁금한 정보는 사전에 미리미리 찾아보신 다음에 적절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절세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 부자 되세요.